자, 지금 우리가 역함수, 지금 이 학생 지금 안 오고 있는데요. 역함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 제가 전화해 예. 역함수라고 하는 게 이제 거꾸로 함수야. 반드시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요.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다르다. 이게 공역하고 치하고 같다. 이 두 가지 동시에 만족해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역함수의 성질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게 y는 fx다. 즉 y는 x의 함수값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뭐 fx를 먼저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fx는 y. 그러니까 이거 역함수라 그러면은 역함수 표시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 역함수 표시예요. 역함수 표시를 해주고 f 인버스라고 읽어주면 돼요. 그리고 y와 x의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거꾸로 돌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f 인버스 y가 왔는데 x가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x를 뭐 처음으로 빼고 이거 이퀄 사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줘도 되고, 이게 무슨 뜻이냐? x는 y의 역함수 값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공부를 해보셔야 돼. 이거 뭐야? f 인버스에 또 인버스요. 그리고 난 뒤에 그렇다면은 이거에 또 역함수란 이야기거든. 이거에 또 역함수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f 인버스가 있는데 또 인버스를 하니까 또 x가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지? x가 이쪽으로 들어오고 y는 밖으로 나가야지, 또 밖으로. 그럼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이렇게 적어도 된다고. 이거 노랗게 계속 적어볼게요. 이거 막 인버스에 또 인버스. 이게 y라고 하는 것은 equal f의 인버스의 인버스 x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됩니다. 이게 y라고 하는 것은 이건 또 이렇게 읽어주면 되지. y는 x의 역함수의 역함수예요. 역함수의 역함수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 역함수의 역함수 다시 제자리 돌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다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f 인버스의 인버스. 이거는 그냥 f가 되는 거고요. 그럼 f의 인버스에 인버스 한 거에 f 인버스의 인버스 한 거에 또 인버스를 하면은 f의 인버스랑 같게 되는 거야. 저번 시간에도 가르쳐 줬듯이 여기 색깔이 왜 이래? 저번 시간에도 한번 해준 것 같은데 이거. 요게 지금 짝수인 경우에 자기 자신이 또 나오지만은 이게 지금 홀수인 경우에는 이게 인버스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 요게 역함수 성질 첫 번째로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 같고요. 자, 역함수의 성질 두 번째로 보면은, 성질 두 번째로 보면은, 이거 F 인버스, 컴포지션 F, 합성함수죠. 이거는 F 컴포지션 F 인버션하고 같아요. 이거 교환법칙 성립하나? 그런 거 같네. 이게 전부 더군다나 이게 항등함수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상당히 많이 사용됩니다, 이거. 오케이. 그냥 이렇다는 것만 외우고 있어도 됩니다. 이거 꼭 증명하면 좋지만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F 컴포지션 G. G 함수와 F 함수의 합성함수. 이게 항등함수면, 이거 기억나네. 네가 이거 맞췄네. 뭐라고 그럴 때. 이 G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느냐면, 이걸 응용을 해본다면, 요게 항등함수가 된다. 그러면 요거면, 얘가 얘거든. G는 F 인버스하고 같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색깔이 왜 이래요?
네 번째, G, 컴포지션 F의 여감수.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요거는 F 여감수의 컴포지션, G 여감수 이렇게 들어와요.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바뀌어져야 순서가 바뀜. 요거를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뭐 됐죠. 그 192번이면 25-7인데. 대충 이제 복습은 된 것 같고, 그 25-6하고 25-6은 요거랑 비슷한 거니까 쭉 해보시면 되고, 25-7을 보겠습니다. 그럼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연결해 가지고, 자, 기본 문제 25-7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화 안 받아요. 예, 괄호 1번 함수 fx가 있습니다. 함수 fx는 ax 플러스 b에 대하여 f-1의 1 이퀄 0, 저기 여감수죠. 그 다음 f 컴포지션 f 요거의 0, 여기 3입니다. 요거를 이제 조건으로 준 거고요. 이때 이제 상수 a 하고 b 여기 값을 알아봐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조건으로 준 겁니다. 여기 조건. 근데 대부분이면은 이 인버스가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인버스가 아닌 원래 함수로 바꿔져 가지고 조건을 따지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에서 지금 상수가 a뿐만 아니라 b도 지금 상수로 있습니다. 상수가 a뿐만 아니라 b도 상수가 있는데 이걸 다 찾으려면은 적어도 식이 두 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요걸 이용해 볼게요. 요거는 지금 뭐냐면 f 인버스 1 이퀄 0입니다. 그러면은 여기하고 이렇게 바꿔서 한번 넣어 봅시다. 그러면 그냥 원함수로 되면서 제로가 들어가고 1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따라서 여기 이건 또 무엇입니까? x 대신에 제로를 넣으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fx가 이거니까. 여기다 제로를 넣으면 b밖에 안 남아요. 그 값이 1이라는 이야기입니다. b 벌써 한 개 찾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게 첫 번째 자전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 가지고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코가 막혀가지고. 요건데, 이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정답을 했지? 이렇게 보세요. F 컴포지션 F. 이렇게 해가지고 제로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이게 F, 괄호 열과 F 제로 이렇게 고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F 제로 값은 나와 있어요. 1이라고, 여기. F 제로 값은 1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F1로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F1로 고쳐졌는데 그 새끼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3이란 이야기입니다. 안 해봐서 그렇지 한번 해보면 이렇게 아기자기해서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fx는 여기 있고요. 여기 x 대신에 1을 넣으라는 이야기니까 a 플러스 b가 되고요. 요거는 3이 나온다는 겁니다. b가 1이니까 a는 지금 얼마 나온다는 겁니까? 2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끝난 겁니다. 벌써. 아주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여감수 개념을 이용한 거고 합성함수 표현을 이렇게 주면은 우리가 익숙한 합성함수 표현으로 바꿔가지고 f0 값이 여기 주어졌으니까 f0는 1 대신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1 집어넣고 f1은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라는 이야기니까 해서 돌려먹을 수 있단 말이야. 저는 괄호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괄호 2번 문제는 뭐냐면 함수 fx 요게 지금 ax 플러스 b다. 이것이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그 이름을 gx라고 할 거다. 함수 이름을. 그리고 1,2라고 하는 점이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gx 위에 함께 다 있다. 점 1,2
이것이 함수 y는 fx, 이거 원함수죠. fx가 이거니까요. fx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의 역함수가 gx라고 그랬으니까 y는 그 역함수 gx 요 위에 그래프 위에 있다. 자, 이랬을 때 a, b 상수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 요거 fx에 대해서는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함수 fx는 ax 플러스 b고요. 여기 y는 fx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요. 그런데 함수 gx는요. y는 지금 gx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누굽니까? 이거의 역함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시를 해보면 f-1, 즉 f 인버스 x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라고요? gx라는 이야기예요. gx.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표시해도 되는데 좀 더 그지. 그런데 여기 요 위에 있다. 그럼 대입하면 만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입하면 만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대입했으니까 요거는 이게 x 값이잖아요. 이게 y 값이잖아요. 그죠? y는 fx 또는 gx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y 이게 2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2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y 값이 2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 2. 근데 fx 대신에 x 대신 1 집어넣는 거든 요거. 그러면은 얘는 지금 f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2라고 하는 것은 여기 1 들어가면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식양이 또 나왔습니다. 여기는 g에 1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거는. 근데 보세요. 여기 gx, 여기 y는 gx인데 gx는 뭐라고 이렇게 적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적으면 2는 f 인버스 1 이렇게 적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요게 키포인트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그럼 키포인트가 하나 더 나와. 그러면 봐봐. 밑으로 하는 게 좀 보기 좋겠지. 요거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그냥 F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2하고 1하고 자리를 바꿔주면 돼요. 그럼 여기 2가 될 거고 1이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fx는 여기 있기 때문에 2 집어넣는 거예요. 2a 플러스 b는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얘랑 연립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연립을 해보면 a 플러스 b는 얼마? 2a 플러스 b는 얼마? 1이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빼버리십시오. 이쪽으로 빼버리면 a가 남고 이건 안 남고 마이너스 1이 남죠.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1로 변해서 b가 3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답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되는데 여기 2번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그냥 단순히 선생님이 풀어줬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점 1,2가 이 함수와 이 함수의 역함수의 그래프 위에 존재한다 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값이 2가 나오고 여기서도 값이 2가 나온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면 페이지를 넘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참고입니다. 참고. 자, fx는 ax 플러스 p 이건 앞에서 한 거죠. 문제 2번이 여기 괄호 2번에 대한 관련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지금 1 집어넣어도 2가 나오고 이 말이었거든요. f 인버스에 1 집어넣어도 2가 나온다.
원함수에 1 집어넣어도 2가 나오고 역함수에 1 집어넣어도 2가 나온다. 같은 숫자를 집어넣는데 여기는 역함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가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fx와 선생님 예. 녹화하고 계신 예, 거예요? 예. 아, 예. 왜요? 다른 저기 학원이랑 예. 합쳐가지고 예, 예. 나중에 보강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거 fx와 fx의 역함수 fx와 fx의 역함수의 값이 일치한다고. 물론 이때 투입되는 이 x의 값도 일치를 하고 있어요. 이 x의 값도 일치하고 있고 그 x의 이렇게 함수 값도 지금 일치하고 있다고. 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워두셔도 돼요. 이 원함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 왜 그런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원함수 뿐만 아니라 이게 첫 번째고 원함수 그래프하고 역함수 그래프가 일치합니다. 안 그러고 해야 이런 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족하는 건데 원래 역함수라고 하면 뭐냐면은 y는 x에 대한 대칭이요. 이거 눈 떠야 돼요. y는 x에 대한 대칭.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 y는 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y는 x라는 그래프가 여기 있는데 자 이게 이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1을 집어넣었더니 2가 나오고 1을 집어넣었더니 여기가 1이니까 2가 나오고 여기가 2거든요. 그 다음에 그 역함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2를 집어넣었더니 1이 나온다는 그런 말하고 같으니까 여기가 1,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그래프예요. 이게 y는 fx고 이 fx는 ax 플러스 b인 거예요. 그래야만 돼. 그래서 여기랑 완전히 대칭치면 요 놈이 여기 대칭되고 여기 요 놈이 대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지금 익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다는 사실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모르면 그냥 정석대로 그렇게 풀어버리면 되고 별 큰 문제는 안 생깁니다. 큰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게 유제 25-12를 보시면 나오는데요. 눈 떠야 됩니다. 눈 떠야 됩니다. 유제 25-11은 풀면 되고 12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함수 fx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함수 fx가 ax 플러스 b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이것의 역함수가 존재를 해요. 이 역함수를 gx라고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리고 점이 있는데 이 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2,3이에요. 요것이 함수 여기에도 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앞에서 이제 배운 거와 마찬가지요. 따라서 이거는 원함수의 기울기 자체가 함수의 기울기 이 기울기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마이너스 1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따라서 fx를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뭐지? 2,3을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대입하면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b는 얼마가 나오냐면 5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서 a가 마이너스 1 나오고요. a가 마이너스 1 나오고 그 다음 b는 그런 식으로 해서 5가 나오니까 금방 답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프의 성질만 좀 알고 있으면은 복잡하게 문제를 풀지 않아도 알 수는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데 어떻게 앞에 이렇게 했잖아요. fx 이 fx는 ax 플러스 b인데
이 y라고 하는 것은 fx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거의 여감수 y라고 하는 것은 gx인데 그런데 이 gx라고 하는 것은 fx의 여감수였다 이거지. 예. 그런데 여기도 2,3을 지나고 여기도 2,3을 지나거든. 그러니까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b고 그게 3이란 말이야. 이거 뭐요? 뭐요? 뭔 소리야 이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방송 윤세윤입니다. 자, 오늘 오전부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2를 집어넣는 이게 여기다가 2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여기다 2를 집어넣는 거야. f 마이너스 x 여기는 g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아니야. 이게 y가 3이니까 3은 이퀄 g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게 3이라고 하는 건 f 마이너스 요거 2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f를 3으로 고치면 2가 나오니까 요거 가지고 또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3을 집어넣으면 3a가 될 거고 b가 될 거고 값이 2가 되는 거예요. 요걸 연립하면은 똑같이 답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을 뜨셔야 돼요. 한 페이지 넘어가면 25-8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눈 뜨셔야 돼. 다시 키고 자 25-8은 또 뭐라고 돼 있는가 되어보자. 자 1보다 큰 실수 전체의 집합이 있습니다. 1보다 큰 실수 전체의 집합 A가 있는데 이 A에서 A로의 함수 F도 있고요 G도 있대요. 그런 함수가 있는데 이 fx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대요.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gx는 자 2분의 1의 괄호 열고 x 플러스 1 이렇게 하고 싶대요. 그랬을 때 괄호 1번에 값을 구해봐라. g 여감수 x는 10을 대입하고 요 값이 지금 얼마이냐 이 말입니다. 그죠? 일대 g의 역함수잖아요. 그러니까 g가 누군 줄 알아야지. g가 요놈이잖아. 그치? 근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역함수 구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한참 지났으니까 다시 역함수 구하는 방법을 한번 구하기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바로 할게요. gx라고 하는 게 원함수인데 여기서 2분의 1에 괄호 열고 x 플러스 1입니다. 괄호 닫고 여기서 역함수를 구하라. g 컨버지션 g 컨버전 인버스 x 이걸 구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이걸 얘를 이렇게 바꾸세요. y는 이렇게 바꿔. y는 2분의 1에 x 플러스 1로 이렇게 바꿔 가지고 x하고 y를 바꾸는 겁니다. x와 y를 바꾼다. 그럼 바꿔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y 대신에 x 쓰고 그 다음에 2분의 1에 그 다음 y 플러스 1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정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y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이제 어떻게 한다고? y에 대해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은 x는 2분의 1y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y는 x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양변에 뭘 곱합니까? 2를 곱하면 y는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y 대신에 뭘 바꿔치기를 하냐면은 f 인버스 f가 아니죠. g죠. g. 원래 지금 g 가지고 있으니까 g 인버스 x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이 완성이 될 겁니다. 이제 자
g 함수의 역함수는 2x-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다 그랬잖아. 그지? 고만 졸고 이게 복잡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니? 이렇게 하라 그랬다고. 어떻게? 자,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y는 하는 것까지 곧대. 이거 정리를 해보면 y는 2분의 1의 x 플러스 2분의 1을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서 뭘 구하느냐 하면은 이게 기울기의 역수를 구해요. 1차 함수인 경우입니다.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기울기의 역수를 가면 이거요. 이것의 x 절편을 구합니다. 자, x 절편은 y가 제로일 때 x 값이니까 제로 이퀄 2분의 1의 x 플러스 2분의 1이거든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x 절편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g 인버스 x는 그렇게 바로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여기 기울기의 역수를 써서 x라고 두고 이 x 절편은 y 절편으로 바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구하십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준 방법이 이 방법이고 책에 나오는 방법은 x와 y를 바꿔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눈 뜨셔야 돼요. 그래서 구해줬습니다. 구해줬으니까 이걸 바로 집어넣으면 되죠. g 인버스 x는 뭐였다고요? 2x-1을 했으니까 10을 넣어본다는 겁니다. 여기 g 요렇게 그러면 20이고 1 빼니까 19가 나오는 거죠. 답이 19입니다. 19. 복습하는 겸 해가지고 좀 시간이 좀 걸렸네요. 괄호 2번은 원래 괄호 2번이 본 문제예요. 이거는 앞에 있는 거 연습하려고 그랬고요. 괄호 2번이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 컴포지션 괄호 열고 G 컴포지션 F 괄호 닫고 한꺼번에 인버슨 컴포지션 F 요거 이 값을 찾아와라. 요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정리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공식도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공식이냐? 첫 번째 공식 G 컴포지션 F에 한꺼번에 이거는 뭐죠? F-1 G 인버스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한번 살짝 봐봐야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요 식을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거 다시 적어 보면은 F 컴포지션 이걸 풀어버리는 거지. 이걸 풀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F 인버스 컴포지션 G 인버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컴포지션 F 이렇게 남거든요. 그곳에 이 괄호 2 이렇게 되는 거다고.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또 하나 나오는 거지. 이거 뭐니? 이거는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시 적어보면 항등함수 컴포지션 G 인버스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적어 놓고 보면 이거는 뭐가 되느냐면 그냥 G 인버스 밖에 안 돼. 이거는 그래서 이걸 다시 적어 보면 어떻게 되냐면 G 인버스 컴포지션 F 2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게 오케이. 이제는 이제 쓸 수 있지. 이게 G 인버스 하고 괄호 열고 F2 괄호 닫고의 괄호도 요렇게 우리가 익숙한 걸로 고칠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F2를 구해서 집어넣으면 되거든. 자, 그런데 fx가 뭐였냐면은 fx는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였으니까 따라서 f2는 어떻게 되느냐면 3 곱하기 2는 4 마이너스 2가 된단 말이야. 4, 3, 12에 2를 빼면 이거 값이 얼마 나오냐면 10이 나온다고. 결국은 G 인버스 10을 뜻한다고. 근데 G 인버스 10은 여기 19라고 하는 게 나와 있거든. 그래서 19가 된다 이거야. 눈 떠야 된다 이거야.
자, 유제 25-13.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 문제에서 이것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fx라고 하는 게 이렇게 주어진 거고요.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주어진 거고, gx는 어떻게 주어진 거냐면은 2분의 1의 x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제 문제는 g 컴포지션, 그 다음에 가로열고 f 컴포지션 g, 이거의 역함수 컴포지션 g 그랬을 때 7을 대입하면은 어떤 값이 나오겠는지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걸 먼저 풀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요 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지워버리고. 그러면은 G 컴포지션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G의 인버스가 먼저 나오고, 컴포지션, F의 인버스가 나중에 나오게 되죠. 그 다음 컴포지션 G가 남게 되고, 괄호를 해서 7로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항등함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항등함수 남고, F 인버스 컴포지션 G 이렇게 돼서 또 7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F 인버스만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F 인버스 컴포지션 G 요거에 7이 되게 될 겁니다 라고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만 가져가면 됩니다. 저 멀어서 다시 적어서 요쪽에 이것만 가지고 지금 답을 구하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그걸 우리가 익숙하게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합성함수 2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익숙한 걸로 고치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 7을 집어넣어서 G에 7 집어넣어서 여기 G 7 집어넣어봐. 그러면은 2분의 1에 7 플러스 1, 요 값이 되거든요. 이건 8이 될 거 아니야. 이건 4가 나오지. 그래서 이거는 F 인버스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찾아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걸 풀이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착실한 방법. 뭐야? 착실한 방법. fx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2대, 이걸 역함수로 구해보겠습니다. 이 함수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기울기의 역수를 구해야 되고요. 기울기의 역수는 얼마입니까?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 x 절편을 구해서 y 절편으로 삼는 거죠. 자, 이것의 x 절편을 구해보면 3x의 제곱이 2가 되고요. x의 제곱은 3분의 2가 됩니다.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나와요. 그죠? 그런데 앞에서 요거 뭐라 그러냐면 1보다 큰, 분명히 1보다 큰 실수 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는 안 되는 거예요. x는 플러스 루트 3분의 2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x 절편이 루트 3분의 2니까 따라서 이거 f 프라임 x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 3분의 1의 x 플러스 루트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이게 1차 함수가 아니잖아. 큰일 날 뻔했네. 이게 2차 함수지, 2차 함수.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우세요.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이거는 원래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고쳐주세요. 미안합니다. 나 1차 함수인 줄 알고 이렇게 했어요. y는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고쳐놓고 y라는 x랑 바꾸는 거죠. x는 3y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y에 대해서 정리를 하죠. 3y 제곱은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y의 제곱은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여감수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4를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은 자 3분의 1 곱하기 4 플러스 3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은 3분의 4 3분의 6 이거는 2가 나오죠. 자 그래서 y의 제곱은 2가 나와요. 따라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와요. 그런데 앞에 문제는 1보다 큰 실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는 안 되고 y는 그냥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루트 2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답 보니까 깜짝 놀랐네. 또 실수를 했습니다. 무조건 루틴하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2차 함수의 기울기 어디 있습니까? 이게 착실하게 푸는 방법이고요. 착실하게 푸는 방법이 아니면 어떻게 푸는 방법이 있냐? 좀 더 간단하게 푸는 방법인가? 그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풀이 방법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정석책에서 나온 건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f 인버스 4. 요 값만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 값을 몰라서 k라고 둡니다. 이렇게 k라고 둡니다. 그래 놓고 이걸 원위치를 시킵니다. 역함수가 아니라 원함수로. 그럼 k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4는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근데 fx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fx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나와 있듯이 여기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x 대신에 k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값은 3k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값이 4가 된다는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3k의 제곱은요 6이 되고요. 따라서 k 제곱은 2가 되고 따라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는데 이 역시 1보다 큰 실수해야 하면 되기 때문에 x는 루트 2, k는 루트 2만 돼가지고 여기에 루트 2가 된다는 이야기는 똑같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로 해가지고 자 유제 25-14 너무 중요합니다.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역시 양의 실수 0도 안 된다는 이야기지. A에서 A로 가는 함수가 있대요. 근데 F도 그런 함수지만은 H도 그런 함수래요. 근데 이 fx라고 하는 함수는 그 관계식의 x의 제곱 플러스 x라고 이렇게 관계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hx라고 하는 이 함수는 fx 함수분의 x 플러스 2라는 관계식이 있다. 그리고 g는요 f의 함수예요. 뭘 구하냐면은 h에 괄호 열고 g 괄호 이렇게 요거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뭐라고 준 거냐 마찬가지냐면은 f의 여감수가 뭐란 이야기입니까? gx는 지금 같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굳이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g2를 지금 보는 건데 g가 없잖아요 여기. 그런데 g가 f의 여감수거든요. g가 f의 여감수예요. 그래서 요거를 구할 때 이런 식으로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g가 f의 여감수니까 자 g2 일단 g2를 구해봐야 되니까 g2부터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g2는요 여기 g2가 들어가면 여기 2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f-에 2가 들어가는 거야. g2 여기 2가 들어가면 여기 2가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런데 fx는 여놈이에요. 앞에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 fx가 이놈이기 때문에 f 마이너스 여기 요 값을 몰라서 k라고 놓는다면 이렇게 한 거지. 원함수로 고치게 되면 k는 앞으로 들어오고 2가 밖으로 나가게 된다. 따라서 여기다 k를 집어넣으면 k제곱 플러스 k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나와서 제로가 되는 형태니까 1, 1은 2에 대해서 여기 마이너스 되니까 k는 얼마가 나오고 k는 1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된다. 여기서 양의 실수만 따지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 얘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k가 1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K가 1이 되는 거예요. 1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F 여감수 2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적어보면은 G2는 1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허, G2는 1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요거를 다시 적어보면은, 그렇다면 H라고 하는 것은 요것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HX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다 1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대로 해보면 이거는 F 1이 되고 1 플러스 2가 될 거 아닙니까? F1은 1은 1 플러스 1이니까 2가 될 거고 2분의 3이 돼서 이것이 정답으로 돼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식을 이런 식으로 풀지 않으면 원래 원칙대로 풀면은 요거 역함수를 지금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골치 아프지만은 y는 x의 제곱 플러스 x라고 해가지고 x는 y제곱 플러스 y라고 해가지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역함수를. 이러면은 난 헷갈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방법을 사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유제 두 문제까지 이렇게 다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이 단원에서 소단원 마지막에 25-9번. 이제는 이제 자, 이건 또 무슨 문제인가? 참 문제 풀면 또 문제 나오고 문제 풀면 또 문제 나오고. 기본 25-9. 자, 두 함수가 있는데 fx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관계에 의한 함수냐면 x-2, 그 다음에 gx라고 함수는 어떤 관계식이 있느냐면 2x 플러스 1이라고 관계식이 있어요. 자, 괄호 1번 f의 역함수를 구해봐라. 아니, f의 역함, 이게 이제 1차 함수죠. 이제 1차 함수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원함수에서 뭘 구합니까? 기울기의 역수를 구합니다. 기울기의 역수를 구해보니까 1이고요. x 절편을 구합니다. x 절편을 구하면은 x는 2가 나오고요. 따라서 f 역함수는 어떻게 되느냐면 x 플러스 2라고 하는 역함수 값이 딱 나오는 겁니다. 괄호 이거는 뭐냐면은 이건 뭐지? 아, h 있나? h 없잖아. h 컴포지션 f 이게 x, 그게 gx다. 이것을 만족하는 뭘 구하라? 함수 hx를 이걸 한번 특정해봐라 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정석이 나오죠. 아주 중요한 정석이 나옵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뭐냐면 h 컴포지션 f 이게 g라고 돼 있으면은 요 f를 넘기는 거예요. 만약에 넘어간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h만 남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g가 남게 되는데 이 f가 넘어오면서 역함수로 바뀌는 겁니다. 단지 이거랑 비교해 보십시오. 만일 f가 여기 있고요, h가 여기 있는데 여긴 g가 되는 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h만 남기고 f를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h만 남게 되는데 f 컴포지션 g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h가 넘어가면 컨버전 인버스가 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함수든 등호를 넘어가면은 인버스가 돼서 넘어가는데 이게 컴포지션의 오른쪽에 있으면은 역시 컴포지션의 오른쪽에 서 있어야 되고요. 컴포지션의 왼쪽에 있으면은 넘어갔을 때도 컴포지션 왼쪽에 있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증명해야 되나? 증명 어디 하는 게 있나? 그 책에 있습니다. 책에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는 그 증명하는 것보다 공식이 나오면 외우는 거예요. 익숙하게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 구하고자 하는 게 hx거든요. 그 요것만 남기고 이 새끼를 넘겨야 돼요. 이 새끼를 넘겨야 돼요. 구하고자 하는 건 남겨두고. 그러니까 hx가 이렇게 남게 되고요. 이게 넘어가는데
어떻게 넘어가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인버스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하시겠어요? 이게 넘어가면 자, 그러니 G에 괄호 열고 F-1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괄호 닫고. 그런데 여기 풀었지. 이 새끼는 이 새끼라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적을 수 있어. G에 괄호 열고 X 플러스 2 괄호 닫고. 근데 GX는 이거잖아. X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라 그랬으니까 2의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집어넣고 괄호 닫고 플러스 1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지. 그러면 이건 2X 플러스 2는 4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거는 2X 플러스 5가 된다고. 이 답이 나왔네. 이게 답입니다. 이거 HX 플러스니까. 자, 그래서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건 뭐라고 되었냐? F 컴포지션, 이번엔 K죠. K도 없단 말이야. GX는 있는데, 당연히 K 함수를 구하라 그래야겠지. 이걸 또 해함수라. 그러면은, K를 남겨놓고 넘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K만 남겨놓고 넘겨야 될 거냐. 그럼 K에, K 함수만 남게 되고, 이게 넘어가면 자리를 지키면서 F 인버스가 되고 컴포지션 G, X 이렇게 변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F 인버스는 그대로 있고 괄호 열고 G, X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걸로 고치면 되겠지. 자, 이 상태에서 F-1에서 GX가 얼마였더라? 여기 적어줄게. GX는 2X 플러스 1이었거든요. 그래, 여기다가 2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돼요. gx 대신에. 자, 그런데 F 인버스가 있거든. F 인버스 x는 구해냈다고. x 플러스 2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x 대신에 2x 플러스 1을 집어넣고 x 대신에 플러스 2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2x가 되고 플러스 3이 나오거든요.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유제 25-15 이러면 진짜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됩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 딸랑 fx 하나만 줬습니다. fx가 뭐냐 하면은 3x 플러스 2라고 하는 건 줬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거 여감수부터 구해봅시다. 혹시 계속 여감수는 사용해야 하니까. 자, f 인버스 x 바로 구해볼게요. 3분의 1의 x에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네요. 이거 여감수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빨리 구하십니까? 빨리 해봐. 이거 기울기에 역수 구하고요. 요거 제로 놓고 풀면은 x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와서 x 절편 대신에 y 절편을 사용하면 되고, 그거 이게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뭐지? 괄호 2번이 바로 해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괄호 1번이요. 괄호 1번은 f 컴포지션 f를 구하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익숙한 꼴로 고치면 f에 괄호 열고 fx 괄호 닫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fx는 뭐였죠? 3x 플러스 2하고 같게 취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적어 놓고 대신에 x 대신에 x 3x 플러스 2를 집어넣으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x 대신에 3x 플러스 2를 집어넣어라. 괄호 닫고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풀면 어떻게 됩니까? 9x가 되고 3위는 6에 2 다음 8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괄호 3번요. 여기서 이제 본게임 시작되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냐? 괄호 3번은 G에 컴포지션 F 여기 X equal X in 함수 gx를 구하라. 문제를 바꾼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왜? 그래서 이걸 다시 풀어보면 우리가 익숙한 걸로 고치면 이렇게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걸 고치는 게, 이거 문제는 이렇게 줬는데, 이제 나는 이렇게 줘가지고, 이제. 이걸 구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구하라는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구하고자 하는 gx만 남겨두고 fx는 넘기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 gx는 남겠죠? 그리고 fx가 늘어가면 x는 자리인데 컴포지션이 있죠. 컴포지션이에요. 인버스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x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f 인버스 x 대신에 뭘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이걸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쳐볼게요. gx는 x 컴포지션 괄호 열고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2 이런 식으로 뭐 표현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이거 가르쳐 줬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다시 한번 까먹었을 겁니다. 이 새끼를 x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x 대신에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gx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gx는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2 통째로 x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답이요. 끝. 4번으로 들어갑니다. 4번은 하면 f 합성 hx equal x 마이너스 1 요거인 함수 hx 이 새끼를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쓰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f 컴포지션 h x equal x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구하고자 하는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 넘기면 되죠. 따라서 h에 x 요거 하나만 딸랑 남는데 넘어갈 때도 왼쪽에 인버스가 돼서 왼쪽에 컴포지션 계속 x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됐죠? 근데 f 마이너스 1은 뭐였어요? f 마이너스 1은 뭐였죠? 얘였잖아요. 다시 적어보면 3분의 1의 x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하는 컴포지션 그리고 x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야죠. 그러면은 이 새끼 통째로 요 x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요 x 속에. 잘 보십시오.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거 잘 못하는 애들은 많아서 외우세요. 계산하는 방법을. 3분의 1에다가 x 대신에 뭐지? x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마이너스 3분의 2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정리만 하면 되지. 3분의 1을 x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잖아. 거기서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1만 남게 돼서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한 단원이 끝났다 이거야. 이제 단원이 또 하나 바뀌어서 26단원. 다항함수 그래프. 자, 여기 이제 1차 함수 그래프가 나오죠? 예, 제1장 1차 함수 그래프. 이게 단원이 1차 함수 그래프라고 되어 있지만은 간혹 2차 함수 그래프나 다른 함수 그래프도 잠깐 언급식은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내용으로 뭘 하냐면 1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잠깐 볼게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해왔으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 물론 이차함수 그래프도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자, 표준량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아셔야 됩니다. 일반량도 나와 있긴 한데, 요거 y는 m에 괄호 열고 x-a 플러스 b. 자, 요렇게 요 두 가지를 이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얘는 기울기고요, 얘는 y 절편이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y 절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x가 제로일 때 y의 값을 말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뭐 여기도 나와 있어서 페이지 몇 페이지 197페이지 나와 있어서 잠깐 그래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x 좌표가 있고 이제 y 좌표가 이렇게 있으면 x 좌표가 있고 y 좌표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a가 양수인데,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 오른쪽 끝이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건 a가 음수라는 이야기죠. 기울기가 음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만나는 점이 이게 y 절편이에요. 만나는 점이 y 절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뭘 뜻하느냐, 이거는 여기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요거는 기울기입니다. 똑같이 여기 기울기. 자, 이거는 뭐냐면은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이다. 요거 써먹을 때 이렇게 써먹으면 참 편해요. 이게 아시겠어요? 참 편하니까 중학교 책에도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198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거 하려면은 정석 하나를 알고 가셔야 돼요. 난 그냥 이 번호를 이렇게 독립시켜서 다른 이렇게 할게요. 이게 뭐냐면 어떤 x의 범위를 주어지고, 선생님이 x의 범위를 주어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의역입니다. 정의역. 함수에서 정의역의 범위를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뭐 이런 말이 붙게 됩니다. 무슨 말이 붙게 되느냐면 뭐 항상 치역이 y가 치역이거든요. 이게 0보다 크다든지 양수라든지 이런 조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얘 자체가 정석인데, 자, x가 마이너스 1부터 해서 1까지 이렇게 범위에서 y가 항상 0보다 크다, 이런 조건을 주어진다는 경우 요거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x가 범위가 주어지는데 여기는 이퀄이 들어갑니다. 이런 범위에서 또 y가 이제 양수라든지 y가 음수라든지 뭐 이런 특정한 조건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것도 항상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는 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수 뿐만 아니라 여기 등호가 없죠. 여기 등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라면 반드시 만족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명제에서 배웠죠. 이게 무슨 뜻인지. 이라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맨 끝값과 맨 앞에 맨 끝값 뭐죠? 마이너스 요거죠. 맨 앞값이 요것이 0보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등호가 들어갑니다. 요것이 등호가 들어갑니다. 0보다 크게. 엔더 조건입니다. 요거와 요거, 여기가 만일 등호가 없으면 여기 등호가 들어가고요. 여기 등호가 있으면 등호가 안 들어갑니다. and 이렇게 여기 등호가 있으면 등호가 안 들어갑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여기 설명이 되는데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이해하시면 다행이지만 잘 안되면 그냥 외우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맨 위에 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요거 이제 잠깐 보면은 이런 1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것이요, 여기가 1인 것이에요. x 범위가 마이너스 1은 포함하지 않고 1도 포함하지 않는 요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범위에서 왔다 갔다. 그 범위에서 항상 그 치역이 이 0보다 항상 크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f-1 딱 여기가 여기랑 만나도 되는 거예요. 딱 만나도 되는 거, 이거 이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서 x가 1,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f1 이퀄 제로, f 마이너스 1 이퀄 제로 이어도 이 범위를 만족하거든요. y가 0보다 커진다는 것은 만족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범위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부호가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또 한번 강조를 하는데, 여기는 등호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등호가 있다 이거죠. 이건 등호가 있습니다. 이거는 등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이지 198페이지 26-1을 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요 내용을 하면 정석 내용 있는 내용하고 약간 순서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편한 대로 하기 때문에 기본 26-1을 보면은 이 문제가 어떤 문제를 보면 함수 y가 있는데요. 함수자는 생략하게 있습니다. 함수니까 2mx고요. 마이너스 m 플러스 3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뒀고 관계식이 이렇다. 다음 조건은 만족하도록 실수 m이 실수네. 이 값의 범위를 구해라. 자, 어떤 조건이냐면은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에서 이 범위에서 y의 값이 항상 양수, 요 조건을 만족하도록.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으니까 이 함수가, 아니 이게 m에 따라서 기울기가 양수도 음수도 같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와 관계없이 이 범위가 주어지고 여기 주어졌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자, 이 끝값 있죠? 마이너스 1값하고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1값, 요것이 등호가 있는 조건에서 0보다 크고 등호가 있는 조건에서 0보다 크고 요 조건이 엔드 조건으로 들어가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답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fx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y 대신에 fx라고 이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자, 1을 집어넣습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m이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m이 남고요. 플러스 3이 남는데 그것이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면은 이거 그냥 1이 들어가기 때문에 2m 마이너스 m 플러스 3 이게 0하고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m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3을 나눠주게 되면 m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1이 되게 됩니다. 요거 하나 나오죠. 이거는 그냥 m이 되기 때문에 그건 쉽게 나와버립니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요것이 무슨 조건입니까? 엔드 조건입니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자,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입니다. m은 1보다 같거나 작고, 그러니까 7에서 작고, 이것도 7에서 같거나 크다.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여기 하나뿐이다. 따라서 이 m은 마이너스 3보다는 같거나 크고 1보다는 같거나 작다.
라고 해서 이게 정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괄호 1번은 이렇게 풀어졌습니다. 이 괄호 2번이 더 중요한데요. 괄호 2번은 범위가 주어졌습니다. 등호가 있는 분무위를 주어졌습니다. 여기에서 y가 양수인 값과 음수인 값을 모두 가진답니다. 그리고 이걸 모두 가진대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래 되면 앞에 정성이 안 통합니다. 이게 앞에 있는 건 양수이어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이거는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되고 모두 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이 fx가 y로 지금 나와 있죠. 지금 y라고 하는 것이 지금 fx인데 y라고 하는 것이 2m x-m 플러스 3 이게 문제에서 주어진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릅니다.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양수인 거, 기울기가 음수인 거 이걸 다 고려를 해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 이게 뭐 1차 함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프가 지금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플러스 부분이 될 거고 이 부분은 마이너스 부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다 가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특정값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음수가 나타나고요. f-1이라고 할 때는 이게 음수가 나타나고 여기가 1이라고 하면은 이 f1이라고 하는 거는 양수가 나타납니다. 그죠? 만약 이렇다면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가만히 있어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그래프를 이렇게 하면 여기가 지금 가만히 있어봐. 플러스 3이기 때문에 몰라 이씨 요 m도 지금 뭔지 모르겠으니까 대충 이렇게 꺼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인 경우에 이 마이너스 1 즉 f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건 양수가 나오고요. f1 집어넣으면 이거는 음수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집어넣은 게 f-1을 집어넣은 게 음수인지 양수인지도 사실상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맨 앞에 있는 값과 맨 뒤에 있는 값을 곱하기 했을 때 맨 앞에 있는 값과 맨 앞에 있는 값과 맨 뒤에 있는 거 넣어서 계산한 함수 값을 곱하기 하면은 이게 음수로 나오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걸 지켜주셔야 돼요. 요거를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풀면 어떻게 되죠? f-1 f-는 여기 풀어놨습니다. 마이너스 3m 플러스 3이죠. 그 다음에 f1은 여기도 풀어놨습니다. m 플러스 3이죠. 그것을 곱하기 하면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것만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괄호 속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 묶어내거든요. 근데 3도 같이 묶어냈으면 좋겠지. 그래서 m-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m 플러스 3 이렇게 돼서 부등호 방향 잡아주면 되죠. 그러면은 m-1 m 플러스 3 이렇게 돼가지고 양변에 마이너스 3분의 1 나누고 그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제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1 아니면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보다는 작고요. 그 다음에 또는
m은 1보다는 크게 되는 이런 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만일 2번을 변형해 보면 만일 m이 양수다. 아니 m이 양수다가 기울기의 양수다. 양수다. 그러면은 요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요. 양수라면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푼다. 따라서 어떻게 f-1 집어넣으면 그거는 음수로 나오지만 and f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양수로 나온다.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이게 여기 괄호 2번은 이 속도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려주려고 그러는데 유제 26-1 자, 함수라고 하는 거는 집합에 관련된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계속 나옵니다. 집합 A가 X를 원소로 가지는데 그 X는 0보다 크고 같거나 크고 1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그리고 집합 B도 있는데 이거는 Y를 원소로 가집니다. 근데 이 Y라고 하는 것은 0보다 크고 같거나 크고 2보다 같거나 작는 이런 집합들이 있습니다. 근데 함수가 하나 정의가 되는데 이 함수 이름은 f인데 a에서 b로 가는 함수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a의 x라는 원소는요 어디에 대응되느냐면 y의 x에다가 b 이런 관계식에 의해서 대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b는 실수인데 이거의 값의 범위를 한번 정해봐라 라고 지금 문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행이네요. 이게 1차 함수라서 다행히 우리가 계속 1차 함수를 하고 있어서 1차 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fx는 x 플러스 b 이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를 y는 x 플러스 b 이렇게 넣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이 자체를 보면은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기울기가 지금 플러스 1입니다. 양수값으로 나오고 있고요. y 절편이 특정될 수는 없지만 b 값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플라팅을 해보면요. 플라팅 그래프가 양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게 그립니다. 근데 x의 범위가 제로부터 해가지고요 1까지 밖에 안 됩니다. 이게 x가 제로고 이 x가 1입니다. 요 사이에 있는 값들을 말하는 겁니다. x축입니다. x축 귀찮아서 안 그럴 거예요. 만약 여기에 이제 대응되는 y 값이 있으면 이거는 f 제로 값이 대응이 될 거고요. 여기에 대응되는 y 값이 있으면은 이거는 f1 값이 대응이 될 겁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집합 B는요, 이게 좀 보시면, 이 집합 B는 치역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치역이 아니고요. 이 집합 B는 공역입니다. 공역. 공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응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놈들은 다 모아놓은 거다 이 말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나중에 이게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잘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중요하다는 표시만 잠깐 해두시고요. 어떤 차이를 볼 것인지. 자, 그래서 F1을 한번 보겠습니다. 1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값은 뭐가 되느냐면은 1 플러스 B가 될 수밖에 없죠. 1 플러스 B가 될 수 없고, F 제로를 넣으면은 B밖에 안 되면 되건 B입니다. B. 그러니 요런 등호가 있는 조건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주어졌으니, 그러니 이게 지금 2하고 제로 사이에 있어야 되거든요. 2하고 제로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1 플러스 B 이게 2보다 같거나 작으면 되고요. 요거는 0하고 같거나 커지면 됩니다. 여기 맞춰주면 됩니다. 여기 맞추면 이게 치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같거나 하는 그런 걸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넘기면 B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두 개를 합해야 되니까 B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치역이 아니니까 이렇게 여기 등호가 있을 때 등호가 빼버린 것이 아니라 등호를 지금 같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26-1이에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26-2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정석을 하나 먼저 정리를 먼저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어떤 정리면 이게 세 번째이지, 세 번째예요. 그러면은 1차 함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래프가 1차 다항함수거든요. 1차 함수의 기울기를 숫자가 아닌 문자로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y는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숫자가 아닌 문자로 주어지고요. 그리고 항상 양수다 조건이 없습니다. 이런 조건 등을 준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했던 거 뭐 맨 앞값을 집어넣고 맨 뒷값을 집어넣는데 이거 뭐 0보다 크다, 0보다 뭐 이렇게 했던 거를 이렇게 공식으로 풀 수는 없고요. 공식으로는 풀지 말고 뭘로 푼다? 정상으로 풀자. 정석으로 푼다. 도대체 정석을 푸는 게 뭡니까? 구간을 나눈 겁니다. 특히 기울기 A가 양수이냐, A가 0이냐, A가 음수이냐, 이렇게 구간으로 나눠 푼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은 골치 아프신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지키기 위한 문제 26-2 기본 색깔이 뭐예요? 기본 26-2 요거를 보는 거예요. 여기 나오냐, 정의역이 나와 있죠. 집합이 있는데 이 정의역 집합은 x를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x는 1 이상 3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범위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함수 y는요 기울기를 모르고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 공식을 적용해볼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항상 양수라는 조건도 없습니다. 이게 없고 갑자기 치역이 나와버립니다. 치역이요. 치역은 y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양수 조건을 뛰어넘어서 특정 범위가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양수 조건이 아니라 이거 특정 범위가 나와버린 거예요. 치역은 반드시 1이라는 게 여기 풀면 1이 있어야 되고 풀면 5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는. 자, 이거는 치역입니다. 공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기울기에 따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에 따라 이 값들이 아주 재밌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첫 번째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죠. 그러면 y는 이 ax 플러스 b에서 여기 일단 범위가 나와 있잖아. 1하고 3하고 이렇게 범위가 나와 있다고. 1하고 3하고 범위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f1 값하고요. f3 값하고 f1 값이 양수다 이러면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당연히 1이 나와야 돼요. 이게 당연히 5가 나와야 되고요. 이 기울기가 양수니까요. 요걸 만족해야 돼요. 따라서 f1이니까 1 집어넣으면 a죠. 플러스 b. 이게 1이고요. 3 집어넣으면 3a 플러스 b죠. 이게 5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빼버립니다. 이걸. 그러면 2a가 되면서 4가 되면서 a가 2가 나오는데 이게 a가 0보다 크다는 걸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정한 조건에서 a가 0보다 크다 이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 된다는 거예요. a가 2니까 b는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a가 2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여기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찾아냈고요. 두 번째요. a가 제로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a가 제로가 되어버리면 y는 그냥 b가 되어버려요. 이거는 상수함수가 되어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상수함수. 즉 다시 말해서 치역은 한 개뿐입니다. 치역은 b 한 개예요. 근데 치역이 지금 실수 조건에서 1에서 5 사이 무수한 치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모순이 되는 겁니다. 모순. 따라서 a가 제로인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 딸린 답도 안 나오죠. 세 번째, 이제 a가 0보다 작은 걸 생각해 주면 됩니다. a가 0보다 작은 거니까 기울기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x값이 1이고 여기 x값이 3이에요. x값이 1이고 x값 3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제일 큰 값이 5가 나와야 되고 이 제일 작은 값이 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즉 f1이 5가 나와야 되고 f3이 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f1은 a 플러스 b예요. 그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 이게 5가 나와야 되고요. 3 집어넣으면 3a 플러스 b예요. 이게 1 나와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쪽으로 빼버립니다. 그러면 2a가 나오고 마이너스 4가 나와서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이때 a가 0보다 작다는 것을 여기 만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를 넘기면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p는 7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이거 아니면 이거로 나오는 거예요. 이 세트 아니면 이 세트. 나머지는 유제 26-2, 26-3은 요거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라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고요. 풀이 방법이 똑같아서 하면 시간 낭비다. 한 페이지를 넘겨보면은 이제 200페이지. 이야, 드디어 이제 200페이지를 돌파했습니다. 기본 문제. 26-3입니다. 자, 읽어보면 컴포지션이 나오는데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건 앞에서 했어요. 그래서 복수 삼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유제 26-4도 풀어볼 거고요. 자, 정의역이 주어졌습니다. 정의역이 x를 원소로 가지는데 그 x라는 원소는 0부터 시작해서 4까지 요런 함수 요거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함수 fx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식이 조건에 따라서 즉 0부터 시작해서 2까지는 관계식이 2x를 만족해야 되고요.
2는 포함하지 않지만 그보다 큰 거가 해가지고 4까지는 8-2x 이걸 만족하는. 그랬을 때 뭘 구하라 그러냐면은 함수 gx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함수 gx는 f와 f의 합성함수다.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원함수를 그리고요. 내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원함수를 그리고 일단 원함수를 그려보겠습니다. 원래의 함수 fx를 그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구간에 따라 그래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그리면 됩니다. 자, 여기가 2 정도 잡고요. 여기가 4 정도 잡겠습니다. 0부터 2까지는 2x 그래프를 만족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y는 2x 그래프를 만족하는 거거든요. 기울기가 2예요. 대충 여기가 4라고 잡읍시다. 그래 2가 나오니까 y절편은 제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2부터 4까지는요. 2부터 4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8-2x입니다. 즉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y는 마이너스 2x에다가 y축 방향으로 플러스 8만큼 이동한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거 일단 놔두고 이게 기울기가 얼마 나오느냐면 이게 마이너스 2로 나와요. y절편이 얼마 나오느냐면은 이게 플러스 8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게 만일 여기에서 좌표 x값이 2일 때 y값이 얼마 나옵니다. 2를 넣어 보세요. 마이너스 4가 돼서 플러스 4가 나옵니다. 그래서 딱 요점이에요. 그래서 x절편은 또 얼마냐면은 x절편은 y를 제로로 놔버리면 되니까 x절편은 y를 제로로 놔버리면 되니까 이거는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점을 통과하면서 2,4 저기 y절편은 x절편은 4고 2,4를 지나는 거니까 정확하게 직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원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깨끗하게 그려야 되는데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근데 이 기울기 마이너스 해가지고 대충 찾기가 힘들어서 x절편을 구해봤어요. 그게 4가 나오고 여기를 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일 때 얼마 지나는지 알아봤더니 2,4를 지나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 놓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렇게 하라 그랬죠. 여기 x에 관련된 내용 적고 이거는 fx에 관련된 내용을 적고 여기는 요거는 원래 어떻게 표현되니 f에 괄호 열고 f에 x 이렇게 하고 요거를 적어라. f에 괄호 열고 fx 괄호 닫고 요렇게 요 세 개를 적어라 그랬습니다. 자, 구간이 나눠져 있으면 구간별로 한다 그랬죠. 0에서 2로 가고요. 그거 하나. 2에서 4가지. 2에서 4로 간다. 2에서 4로 간다. 그랬더니 0에서 2로 갈 때는 여기가 4입니다. 4. 기울기가 2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야 2분의 4에서 2가 나오죠. 그럴 때 fx는 그게 이게 y축 값이거든. y축 값. y축 값이에요. y축 값이 0에서 4로 가는 거예요. 0에서 4로 간다. 그 다음에 2에서 4로 갈 때는 y축 값은 4에서 0 가거든요. 4에서 0 간다.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x 값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 있을 때 x고 여기 있을 때 y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x로 하고 요거를 y로 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x가 0에서 4로 갑니다. 0에서 4로 갈 때 y가 0에서 4로 갔다가 4에서 0으로 오거든요. 0에서 4로 갔다가 4에서 0으로 오는 겁니다. 이거는 4에서 0 가는 거거든요. 4에서 0 가면 y값은 0에서 4 갔다가 4에서 0 갑니다. 여기 또 0에서 4 갔다가 4에서 0 갑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랬을 때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처음과 마지막 것만 가지고 그래프 그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과 마지막 것만 가지고 그래프 그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립니다.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최대값이 4밖에 안 되니까 1, 2, 3, 4, 여기가 1, 한번 여기가 대충 여기 뭐 여기가 4, 여기가 2 이렇게 끊어 놓고, 자, 0에서 2 갈 때 그립니다. 0에서 2 갈 때, 0에서 2 갈 때 이거는 0, 4, 0으로 갑니다. 0, 4, 0으로 갑니다. 0, 4, 0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2에서 4 갈 때, 2에서 4 갈 때 0, 4, 0을 또 갑니다. 0, 4, 0으로 또 갑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된다 이거야. 여기서부터 길이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비가 몇 대면 1대1의 길이비가 나오기 때문에 얘도 1대1의 길이비, 1대1의 길이비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26-4를 보겠습니다. 자, 유제 26-4. 자, 두 함수가 있습니다. y라는 함수는 극 한 개씩을 fx라고 쓸 거고요. 또 다른 함수 y라는 gx라고 함수네요. fx라는 함수고 이건 gx라는 함수예요. 요런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프가 하나는 이거래요. 그래서 요걸 짜면 fx 그래프가, y는 fx 그래프가 하나는 이거래요. 요렇게 돼 있는데 뾰족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3이래요. 여기가 친절하게 그 3을 절반으로 나눈 값이다 라고 돼 있고요. 그때 함수 값이 3이라는 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함수는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3인데요. 3을 세등분으로 나누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되겠죠. 1일 때 값이 2고요. 3일 때 값이 3이래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와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gx 그래프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뭘 구하라 그랬지? y라고 하는 것은 g 컴포지션은 f, 요거를 지금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는 우리가 알아듣게 지금 적으면 g 괄호 열고 fx 괄호 닫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x를 적어주면은 이제 fx를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g를 적어야 되는데 g는 fx 요걸 적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구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x의 구간이 요 구간하고 요 구간으로 나눠졌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0에서 2분의 3 갈 때, 그 다음에 2분의 3에서 3으로 갈 때 이렇게 구간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나누면은 그 y 값이 어떻게 됩니까? 0에서 2분의 3 갈 때 0에서 3 가잖아요. 0에서 3 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 3에서 0 떨어지죠. 3에서 0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걸 x 값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봐라 이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 보지 말고 이거는 gx니까 여기서 봐라는 이야기입니다. 0에서 3 간다는 건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길이비가 1대2의 길이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잠시 한번 봐주시고, 여하튼 0에서 3 간다는 건 이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0부터 시작해서 1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2가 되고, 2로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3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단지 길이비가 1대2의 길이비가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살짝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색깔을 약간 바꾸어 가지고 이거 3에서 0 간다는 걸 여기서 보면 안 되고 이쪽으로 3에서 0 간다 이렇게 봐줘야 돼요. 그래서 3에서 2로 가고 2에서 제로로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3에서 2 가는 거는 길이비가 2가 되는 거고, 길이비가 1, 길이비 어떤 길이비? x축의 길이비입니다. x축의 길이비. 이렇게 되는 것만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합성함수 그래프 1, 2 이렇게 해가지고 합성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고요. 여기가 3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3까지가 나오니까 이걸 1 잡고 이거 2 잡고 여기를 3으로 잡으면 3의 절반이 여기네요. 여기 2분의 3. 자, 그런데 여기 길이비가 1대2이기 때문에 여기 세 칸으로 나눠 놓겠습니다. 여기도 세 칸으로 나눠 놓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차원과 끝만 보는 거죠. 차원과 끝만. 0부터 2분의 3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랬더니 0, 2, 3입니다. 0 여기고요. 2는 여기에요. 근데 길이가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길이가 1이 될 때 2, 길이비가 1대2 나와야 됩니다. 1대2, 길이비가 1대2. 여기 점 찍어주고 3은 여기서 2분의 3일 때 3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 다음에 2분의 3에서 3 갈 때, 2분의 3에서 3 갈 때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3, 2, 1입니다. 3, 2, 1. 그런데 이거 길이가 2예요. 한 칸, 두 칸. 그래서 2가 될 때는 두 칸 가서 찍어야 되고, 그 다음 한 칸 가서 제로 찍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게 합성함수 그래프.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절대값 있는 방정식의 그래프인데 이거는 문제를 못 풀고 그래프 쫙 적어줄 거야. 암기해야 될 그래프. 딱 적고 오늘 끝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눌러야지. 제 2장 들어갑니다. 2장. 2장이 제목이 뭐냐면 절대값을 가지는 방정식의 그래프. 절대값을 기호를 가지는 있는 방정식 그래프. 그래서 첫 번째 절대값 성질을 먼저 정리를 하고 가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우리도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예요. 이 A의 절대값 하면은 이거는 A가 만일 양수라면은 그냥 보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나오고 이 보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게 A가 음수이면은 요거 보호를 바꿔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거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값 A는 무조건 0하고 같거나 나온다 이런 뜻이고요. 세 번째 마이너스 A가 절대값이 적어지는 것은 A의 절대값으로 적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하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A와 B의 곱의 절대값은 각각의 절대값을 곱해준 거랑 같다. 이거는 명제할 때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섯 번째 B분의 A의 절대값은 각각의 절대값에 해준 거나 같다. 단 B는 제로가 되면 안 되지. 유리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명제할 때 많이 사용되는 거고요. 이제 노래 어디서부터 보여줘야 되노? 여기서부터 보여줘야 돼. 안 누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빨리 보고 적으세요. 그냥 일단 적으세요. 나중에 또 까먹을 때 또 설명할 테니까. 자, 이게 다 보입니다. 화면 중지하시고 적으세요. 화면 중지하시고 적으세요. 자, 화면 중지하시고 적으시고, 여기도 화면 중지하시고 적으시고, 자, 얘도 화면 중지하시고 적으시고, 얘도 화면 중지하시고 적으시고, 이제 9번째 갑니다. 자, 9번째를 보시면, 이게 x도 절대값이 있고요. y도 절대값이 있고 이게 4가 나옵니다.
이러면 대부분 마름모가 그려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름모가 그려진다.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렇게 그리세요. 즉 x도 있고 y도 있고 그래서 x도 0보다 큰 범위와 and 그리고 y도 0보다 큰 범위만 그립니다. 이 부분만 이것만 우선적으로 그립니다. 이 범위만 우선적으로 플라팅 하고요. 그래서 x도 있고 y도 있기 때문에 x축 대칭 y축 대칭 두 번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국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남겨두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그래프가 있어야 좋냐면요.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야 돼요. x 플러스 y는 이퀄 4라는 그래프가 있어줘야 돼요. 따라서 y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그래프가 있어야 돼요. 이걸 일단 그림을 그리는데 요것부터 먼저 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게 1사분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고 한 건 이게 사실 1사분면이라 그런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그래프랑 그려보면 이게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y 절편이 뭐죠? 4잖아요. x 절편이 뭐죠? x 절편, y 절편만 하면 1사분면 그리니까 자, x 절편은 y를 제로로 낳는 겁니다. 그럼 x는 뭐가 됩니까? 4가 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요얘도 4고 얘도 4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만 일단 그리는 거예요. 요거만 일단 그렸습니다. 이렇게. 여기 일단 그렸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x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대로 흔적을 그대로 남겨두고 y축 대칭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마이너스 4, 이 4가 되는 겁니다. 이래 놓고 요것만 그리지 않고 이 안에 면적 묻고 그래요. 면적 묻고. 그러면 마름모의 면적 구하는 거는 예. 자, 그래서 이거 마름모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두 대각선 대각선 1 곱하기 대각선 2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이게 8이잖아요. 8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8이에요. 요거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면적 구하라고 하는 게 많아요. 아니면 여기 수직이니까 여기 4 곱하기 4 거기다가 2분의 1 여기 몇 개 있니? 한 새끼, 두 새끼, 세 새끼, 네 새끼. 그죠? 4, 4, 10, 그래서 요거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4가 돼가 4, 8, 32가 나오죠. 요거는 2가 돼가지고 2, 4, 8, 4, 8, 요것도 똑같이 32가 나오잖아요. 그죠? 뭘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하는 김에 다 해야 돼요. 몇 개 남았나?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남나? 나머지는 다음에 이게 하자. 이거 금방 아이고 하는 김에 자 이번에 2차 함수라서 여기서부터 쫙 이래가지고 2차 함수에 관련된 겁니다. 2차 함수에 관련된 거라 10번입니다. 10번. 요거는 2차 함수 10번으로 해서 할게요. 요건 앞에 써 있습니다. y는 f의 괄호 열고 절대값 x 이렇게 돼 있는 거 앞에서 했습니다. 했죠?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11번째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y의 절대값이 있고요. fx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앞에서 했습니다. 10번하고 11번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12번으로 갈게요. 12번. 12번은 y의 절대값이 있고요. f의 괄호 속에도 절대값이 있고요. 이거 두 개 다 된 거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던 저랬던 x가 0보다 크고 둘 다 있으니까 and 그리고 y도 0보다 큰 거 이 부분을 플라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한다고요? x축 대칭 and y축 대칭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아류작이에요. 요거의 아류작. 앞에서 한 거 아류작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그래프가 어떤 거였냐면 이런 그래프였죠.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였습니다. 이런 그래프였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그려지느냐면 요 1사분면만 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1사분면만. 이게 왜 삐뚤삐뚤하냐? 마음이 삐뚤삐뚤해서 그렇지. 1사분면만 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그려지죠. 요렇게 그려집니다. 요렇게만. 이게 요 밑에 안 그려지는 거예요. 요걸 X축 대칭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죠? 요걸 또 Y축 대칭하면은 여기 중간에는 마른 목골이 나오면서 여기 이렇게 올라가고요. 이거는 이렇게 내려가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한 개만 더 하면 이제 집에 갑니다. 13번요. 13번이 뭐냐면 Y는 fx인데 여기 절대값이 이 전체가 이게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전체가.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이건 원래 이렇게 돼야 돼요. 아이고야. 원래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이 fx라고 하는 것이 0보다 큰 경우와 같거나 큰 경우, 이 fx라고 하는 것이 음수인 경우, 이거는 사실상 이 fx는 y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y가 0보다 큰 경우, 사실상 y가 음수인 경우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y는 부호가 바뀌지 않고 fx라고 나오고요. 이거는 y가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fx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앞에 거는 x, 여기 x 앞에 있었잖아. 마이너스가. 자,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역시 이렇게 합니다. 요 부분만 그립니다. 이 부분만 일단 플라팅 합니다. 그래 놓고 X축 대칭으로 그립니다. 왜 X축 대칭일까요? fx는 y랑 같기 때문에 fx에다가 절대값 친 거는 y에다가 절대값 친 거는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X축 대칭으로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그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y축, x축이 있는데 y가 0보다 큰 범위만 그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만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요렇게만 그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의할 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뭘 주의해야 되느냐면 요겁니다. x축 대칭으로 그린다는 건 반드시 y가 0보다 작은 부분을 x축 대칭으로 그리는 겁니다. y가 0보다 작은 부분을 x축 대칭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거랑 다른 거예요. 이러면 글쎄요, 여기 있는 거 거의 다 커버가 될 겁니다.